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C생명에서 일하고 있는 김병찬입니다. 네, 제 강연 타이틀은 1등만 기억하는 세상, 1등이 되어주마라는 타이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거만해 보이죠? 아직 1등은 아니고요. 1등을 향해 달려가는 비범한 선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엔 퀴즈까지는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사진이 있는데 상당히 야경이 아름답죠. 이 사진 속의 배경은 어디일까요? 네? 퀴즈가 아니라서 사람들께서 답변이 없으신가 봐요. 강남입니다. 여기는 강남에 있는 테헤란로예요. 테헤란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근무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 빌딩이 여기 근처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일하고 있는 테헤란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이곳에 진출하셔서 일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짧게는 몇 개월 후에, 아니면 길게는 몇 년 후에 아마 이런 테헤란로라든지 아니면 종로 중심이라든지 아마 다 좋은 곳에 취업하셔서 다 사회생활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테헤란로도 어떻게 보면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보면 사람들의 생활이 모두 다 다릅니다. 혹시 테헤란로 아침에 가보시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정말 아침에는 정말 전쟁터예요. 근데 이 전쟁터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큰 빌딩들 보이시죠? 대기업에 취업을 하셔서 이런 큰 빌딩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 큰 빌딩보다는 작지만 자신의 꿈을 위해서 일하시는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아니면 이분들과 좀 반대로 나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이곳에 다니는 사람들을 좀 더 확대를 해보면 대부분은 회사에 소속된 회사원이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대통령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공무원, 소방관이라든지 경찰관 그런 공무원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아니면 개인의 사업을 하는 프리랜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 뒤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연사분들께서 더 나오시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원 쪽에 가깝고요. 저는 이분들과는 좀 다르게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쪽에 더 치중을 맞춰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목표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분들께 딱 2가지 선물을 해드리는 게 목표였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줬는데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가지 선물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한 가지는 정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정말 눈에 보이는 그런 유형적인 정말 손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하나는 정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신이 마음에 드는, 마음에 담았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그런 선물 딱 2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가져갈 수는 없겠지만 많은 분들이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이야기의 컨텐츠는 딱 간단하게 2가지로 나눴는데요. 평범한 선배 그리고 평범한 목표가 첫 번째 컨텐츠고요. 두 번째는 비범한 선배 그리고 비범한 목표가 제 2번째 컨텐츠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첫 번째는 평범한 선배 그리고 그 평범한 선배가 꿈꿨었던 그런 평범한 목표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100% 제 이야기입니다. 네, 제 소개를 이름하고 회사만 소개를 했었죠. 그래서 좀 더 저를 좀 파헤쳐 볼게요. 그래서 이게 저를 소개해주는 간단한 숫자입니다. 이거 퀴즈 한번 낼게요. 이 3개가 상징하는 숫자가 다 다릅니다. 이 3가지를 한 번에 다 맞추면 어려울 것 같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거 다 맞추시는 분들한테 영화 티켓 한 장 드릴게요. 아무거나 다 틀려도 되니까 맞춰주시면. 네. 없으시고, 상당히 어렵나 봐요. 그렇죠? 네. 첫 번째는 네. 나이. 나이요? 네, 나이고요. 두 번째는 네. 입사 연도 2000. 제가 그렇게 늙어 보이나요? 저는 27살입니다. 네, 상당히 놀랍죠? 이걸로 웃길 줄은 몰랐네요. 제 소개를 하자면요. 네. 저는 4년제 대학을 나왔지만, 학점은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요. 3.2 정도 나왔었고요. 입사할 때 토익은 제가 물론 토익이 있었지만, 좀 자랑스러운 토익이 아니라서 그냥 0점으로 적어냈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교 생활 때 했었던 동아리 회장 한번 해봤었고요. 그리고 공모전 나가서 수상 한번 해봤었고, 남들 다 하는 대외 활동 한번 해봤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평범하지 못해서 이 사람 대학생 맞나라는 정도의 스펙이 아닌가요? 점점 만만해지죠. 네. 그렇구나. 평범하지 않죠. 오히려 정반대죠. 그래서 이런 평범한 선배가 어떤 목표를 가졌냐. 이건 좀 쉬울 것 같은데. 그럼 첫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만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상당히 쉬울 것 같은데. 첫 번째 거는 뭐 경제적인 거에 뭐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손 드세요. 네, 아무나 손 들어주세요. 아이고, 손을, 네, 앞에 분이 일단 손을 드셨으니까. 네, 첫 번째 거는. 3천만 원에 예.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와, 네. 어렵지 않아요. 네. 제가 꿈꿨던 것은요, 돈이 얼마가 크고 작은 건지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봉 3천만 원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연봉 3천을 주는 네, 코스피 200에 해당되는, 한마디로 대기업이죠. 그래서 대기업에 들어가는, 그리고 또 대기업에서 마케팅 부서에서 일을 하고 싶었던 게 제 꿈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지금 보니까 거의 10초면 세울 수 있는 그런 목표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이런 목표를 세우는 도중에도 이 마케팅이라는 부분이 저는 어떻게 꿈을 꾸게 됐을까요? 저는 마케팅 전공을 하지도 않았고요. 마케팅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마케팅에 대해서 좀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어제 젊을 때 사진입니다. 네. 어떠세요? 맞습니다. 정말 잘생겼죠. 네. 정말 잘생겼었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32살처럼 보이지만 저도 한때는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로 1, 2학년 때는 정말 누구 못지않게 정말 막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선배들 따라다니면서 술 얻어먹고, 꼭자술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술 얻어먹고, 남들 다 가니까 PC방 따라가고, 당구 치러 가고, 풀스방 따라가고, 이랬던 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한 3학년 정도가 되니까, 저도 이제 미래에 대해서 좀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이제, 내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나, 한참 이제 3학년 돼서 공부를 했었는데, 지나가던 선배들께서 이 사진 속에 비치는 그 당시에 제 모습을 보고 딱 한마디를 딱 건네주시더라고요. 실제 사례입니다. 지나가던 선배께서 우스갯소리로 넌 잘생겼으니까 마케팅 분야에 한번 도전해보면 너 성공할 것 같아. 분명히 장난이셨겠죠. 근데 저는 충격을 먹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뭘 공부해야 될지, 어디에 취업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장난스러운 그 한마디가 제가 앞으로 1년, 2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분야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교 입학해서부터 나는 영업을 하겠다, 나는 영업 관리를 하겠다 라는 목표를 세울 수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공부하시고 있는 분야가 있을 거고요. 분명히 취업하고 싶으신 그런 진로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진로들이 과연 처음부터 생겼던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점점 변경되거나 혹은 아직 생각 중이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진로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진로가 있으시다면 어떻게 그 진로를 선택하게 되셨나요? 자신의 학점에 맞는 혹은 자신 학교의 레벨에 맞는, 아니면 내 적성에 맞는 것 같아서, 아니면 저처럼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니면 부모님의 의견을 따라서. 아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적성, 그러니까 앞으로 취업할 그 분야를 선택했을 때 내가 얼만큼 더 책임감 있게, 또 얼마만큼 신중하게 생각을 했나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남자라서 그런지, 선배님께서 마케팅을 하라고 하셨는데, 저도 남자니까요, 어디서 나오는 건지 자신감 하나 넘쳐갖고, 또 남자니까 또 칼 꺼냈으면 무라도 썰어야죠. 그래서 마케팅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아리도 들어가게 되고, 정말 최연소로 동아리 한번 회장도 해봤고요. 그리고 아무 지식도 없었는데 그냥 무대뽀로 밀어붙였더니 공모전도 한번 따고,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대외 활동도 한번 했었습니다. 공부는 재미없어도 내가 좋아하는 거는 다 얻어야 하는 성격인가 봐요. 분명히 공부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공부에 대해서 별로 취미를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공통점은 있을 것 같아요. 공부는 재미없어도 내가 좋아하는 건 다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현실의 벽은 엄청나게 높더라고요. 저도 이제 1년, 2년 동안 이제 마케팅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마케팅 부서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나름대로 이렇게 구성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실제로 4학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원서를 써야 되는데 실제로 취업의 벽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대기업 마케팅 부서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여기 인문계 다니시는 분이시면 알 것 같지만 정말 마케팅 부서는 별로 뽑지도 않고 시작부터 마케팅 부서에 취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의 벽이 높다는 것을 이제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내가 그래도 1, 2년 동안 마케팅을 공부를 했는데 남잔데 칼이라도 꺼냈는데 마케팅 대기업에 못 들어가더라도 중소기업 마케팅을 중심으로 하는 뭐 마케팅 대행업체라든지 그런 중소기업을 또 꿈꿨었는데 실제로 그 회사에 다니시는 선배분들을 보니까 하루하루가 정말로 뭐 퇴근도 없으시고요. 그래도 뭐 24시간 일을 해도 월급이 200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마케팅을 좋아하고 해도 월급 200도 안 주는 곳에서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평생을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마케팅이 너무 공부하다 보니까 이걸 쉽게 포기할 수 없더라고요. 분명히 여기서 1, 2년, 2, 3년 동안 공부했던 것을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순식간에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몇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갑자기 제 머릿속에 이 질문 한 가지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너 인사부에서 일해 볼 생각이 없니? 라는 제가 질문에 저는 답변이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취업만 시켜주신다면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여기서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서 1,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뭐 밤을 새워가면서 공모전 준비도 하고 했던 그런 마케팅이었는데 이런 질문 하나에 그것도 제가 내린 질문 하나에 1초 만에 답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번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번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은 뭘까? 라고 생각을 했으면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제가 알기에는 진짜 수많은 기업이 있을 것 같고요. 수많은 부서, 수많은 직종들이 있는데 제가 그 분야를 다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을 찾기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저조차도 만약에 마케팅을 전공했지만 인사부, 총무부 만약에 취업해라. 그럼 저는 거기서 정말 열심히 할 자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뭘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현실에 맞춰서 내가 지금 이 수준에서 내가 이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가 나를 정말로 밤새도록 일을 시켜도 내가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은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좀 더 한번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답은 생각보다 이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를 다님으로써 명예를 얻고 싶다. 혹은 돈을 얻고 싶다. 아니면 뭐 일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고 싶다. 뭐 이런 자기 만족을 찾고 싶다. 상당히 자기가 추구하는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것도 1초도 안 걸리더라고요. 저는 그냥 돈이 좋습니다. 네, 지금도 돈이 좋은데요.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정말 돈이 좋아요. 네. 정말로 저 퇴근 안 시켜도 됩니다. 네, 일주일 내내 회사에서 굴려도 돼요. 단 제가 일한 만큼의 보상만 저한테 주신다면 저는 그 회사에서 평생 일할 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을 많이 주면서 그것도 내가 또 맨날 일할 수는 없겠죠. 돈도 많이 주면서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이런 멘토링 자리에도 많이 참여를 해봤었고요. 선배들과 만나서 많이 대화도 해봤었고 실제로는 뭐 포털 사이트에도 들어가서 많이 검색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선배께서 하는 말씀이 너 그러면 영업 분야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떠냐. 영업 분야 같은 경우에 정말 힘들긴 하지만 너가 영업이 우선이 되고 영업을 인정해주는 그런 회사를 가게 된다면 너가 영업으로 통해서 많은 재산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찾아본 결과 우리나라에 3대 영업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첫 번째로는 뭐 보험회사도 있고요. 제가 다닌 보험회사도 3대 영업 중에 하나 포함되더라고요. 뭐 자동차 회사도 있고요. 또 세 번째로 제약회사 이렇게 세 가지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을 인정해주면서 영업이 중심이 되는 이 3대 영업 업종에 들어간다면 너가 원하는 가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딱 작년 여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학점 되게 부족하셨던 거 보셨죠? 계절 학기를 한참 듣는데 이런 공지 하나가 뜨더라고요. 대학 내일에도 뜨고 뭐 이런 채용 공고에도
PCA 생명에서 영업 인턴 1기를 뽑는다라는 포스터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영업에 관심도 있었고 그런 찰나에 이런 회사에 우리 회사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비범하지는 않지만 비범해지려고 노력하는 선배입니다. 네, 그런 비범한 선배가 어떤 다른 목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제 소개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저는 PCA 생명에 입사를 했고요. PCA 생명하면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글로벌 회사입니다. 168년대 영국계 보험회사고요. 아시아 지역에서는 PCA 생명이라고 부르고, 뭐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 분야에서는 네, 영국 프루덴셜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이시는 것 같이 2010년 8월에 영업인턴 1기에 합격을 했고요. 3개월 동안 영업인턴 1기를 수료하고 네, 2010년 11월, 딱 1년 전이네요. 2010년 11월에 네, PCA 생명 영업사원으로 정식 위촉됐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부터 좀 약간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살짝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너무 저를 좀 밑에 깔았죠. 예.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숫자가 또 나왔는데요. 네. 또 한 퀴즈를 내볼까요? 그럼 첫 번째 것만 할게요. 아직 선물이 2개나 남아서 첫 번째 5500, 5500이 뜻하는 의미는 뭘까요? 되게 쉬워요. 남자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급여가 어느 정도 평균은 있지만 잘한 날에는 정말 많이 받고 이런 한계가 있는데 제가 작년 11월부터 지난달 10월까지 딱 12번의 월급을 계산을 해봤더니 약 5,500만 원 정도가 나오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돈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그리고 네. 숫자 2라는 것은요, 제가 1년 동안 수상을 2번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2번이 작은 것 같지만, 앞으로 뭐 제 인생을 살면 작겠지만, 1년 동안 수상을 할 수 있었던 경력은, 수상을 할 수 있었던 기회는 2번이었는데, 그 뒤 2번을 어떻게 운이 좋게 다 달성을 해서 수상을 했었고요. 그리고 111은 지금 현재 직전 3개월 최근 실적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단에서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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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3개월 연속으로 했었고요. 지금은 뭐, 수상을 해서 뭐 지난달에 발리도 다녀왔고요. 지금은 이거 준비하느라 얼굴이 지금 시커멓게 탔습니다. 원래는 아까 사진처럼 뽀예요. 그래서 지금 뭐 직전 3개월 동안 1등 3번 했었는데 이번 달에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점점 좀 눈빛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런 제가 어려운 직종을 선택을 하고 취업을 했습니다. 모든 회사든 아무리 장점만 있는 회사는 없을 것 같아요. 모든 회사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뭐 해병대 뭐 이런 게 다 힘들다고 하더라도 제 부대가 제일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갖고 있는 생각은 정말 힘든데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다 힘들 거다. 근데 어차피 힘들 거면 내가 좋아하는 거 주는 회사가 더 낫지 않나, 그런 마인드로 항상 일을 하고 있고요. 우리 이 업계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로 고액 연봉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아직 새싹이고요. 네, 그리고 또 개인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 스케줄을 남들에 비해서 좀 더 융통성 있게 스케줄을 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뭐 나중에 목표가 있겠지만, 이제 목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꿈꾸는 커리어도 제 마음대로 꿈꿀 수 있습니다. 또 뭐 세 번째 장점이라고 하면 뭐 고객들을 실제로 만나서 그 고객들의 뭐 재무 목표를 달성해 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플랜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데에서 뭐 저만의 또 가치를 느낍니다. 물론 단점도 엄청 많겠죠. 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보험 영업에 뭐 인식이 안 좋은 그런 단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뭐 정말로 영업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단점이 있겠지만 어디든 나중에 취업을 하시면 분명히 그 회사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항상 뭐 그런 걸 염두해 두시고 항상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벌써부터 이제 달리기를 시작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뭐 대학생들부터 지금 벌써 미래에 대한 꿈을 꾸시고 이제 뭐 마라톤처럼 달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저처럼 대학교 4년 동안은 평범하게 살았지만 입사한 이후부터 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마라톤은 아시겠지만 41.19km를 달려야 합니다. 근데 TV를, 그런 중계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 마라톤 선수가 42km나 되는 긴 거리를 일정한 속도로 뛰던가요? 아니에요. 분명히 코스마다
자신의 목표마다 속도를 빠르게 했다가 줄였다가 자신만의 페이스를 조절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뭐 인생이 1년, 2년이 아니라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사셔야 되는 그 긴 여정이 있으신데 그 여정마다 하나하나의 목표를 세워두세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보이지 않는 선물이라고 했었는데 아까 그 보이지 않는 선물 하나가 어떻게 보면 목표의식을 갖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도 이제 제 목표를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지금 뭐 대학생분들은 짧게는 하루, 길게는 뭐 한 달, 1년간의 목표를 또 세우시고요. 좀 더 길게는 1년, 10년, 뭐 30년 이렇게 길게 인생을 봐서 내가 오늘 하루에는 뭘 꼭 달성하겠다. 그것이 어렵든 쉽든 그런 목표를 하나하나 세우면서 그 목표를 하나하나 달성하면서 성취감도 느끼시고 하나하나 개인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생을 길게 보고 그 구간마다 일정하게 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표에 맞게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뛰어라라는 그런 보이지 않는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말만 하고 제 목표를 보여드리면 제 목표를 안 보여드리고 이렇게 말만 하면 정말 사기꾼이죠.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 대학생 때부터 이렇게 체계적으로 살아왔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입사하고 딱 일을 하는데 딱 생각이 드는 게 이거 이러다가 정말 죽을 때까지 영업하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사나. 그래서 정말 많은 강연도 들어봤는데 정말 하나같이 중요한 것은 바로 목표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하루, 오늘도 목표를 하나 세우고 왔고요. 뭐 길게는 한 달, 1년, 10년, 20년 이렇게 목표를 짜봤는데 이것은 제 목표입니다. 이 커리어로서 제가 이룰 수 있는 목표는요. 제가 30살에는 이제 영업을 그만하고 이제 가정을 이루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부지점장으로 승격이 돼서 네, 뭐 스카웃도 해가고 이런 그냥 부지점장이 되자. 그리고 앞으로 4년 후에는 나만의 지점을 차려서 내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을 하나 차리는 게 꿈이고요. 또 지점을 차린다면 제가 제 밑에 100명의 팀원을 이끌고 그 100명을 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지점장이 되는 게 제 업무적인 목표입니다. 되게 허황된 것 같죠. 그런데 이 뒷장에도 나오겠지만 이 목표를 세우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고요. 뭐 제 노트를 나중에 뭐 개인적으로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상당히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가 허황된 꿈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면 이룰 수 있겠다. 현실적으로 목표를 세운 거고요. 아직 제 목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또 계속 숫자가 나오는데 저는 앞으로 3년 안에 연봉 1억이 되는 게 꿈이고요. 이거를 오늘 자리에 오기 전에 저 부지점장님한테 한번 피드백을 받았는데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너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냐. 너 3년이 뭐냐. 너 2년 안에는 1억을 만들어라. 라는 피드백을 받았는데 이거 어렵겠네요. 그리고 13년 후에는 제가 대학교 4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못했어요. 그래서 13년 후 이제 제가 정확하게 40살이 되는 해에는 제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의 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좀 더 심화적인 공부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5년 45세가 된 후에는 제가 또 제2의 꿈이 강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제 강사가 될 수 있는 그 꿈 중에 어떻게 보면 시작 단계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강사가 제 전문 분야를 어떻게 보면 영업일 수도 있고 보험일 수도 있고 뭐 이런 많은 경험을 쌓겠죠. 그래서 40살에는 대학원에 입학을 하고 45살에는 지점장을 하면서 남는 시간에 강연을 하면서 제2의 꿈을 한번 실천해 보고 싶은 게 꿈입니다. 상당히 제가 엄청나게 요약을 해놨어요. 근데 엄청 짧아 보이지만 이것을 짜는데 무려 1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여태까지 했던 행동들을 평균을 내봤을 때 이 정도만 달성하지 않을까라는 꿈을 꿨고요. 물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꿈을 달성할 수도 있고요.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달성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노력할 거고요. 또 세 번째입니다. 네.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 오면서 이 멘토링 강연을 위해서 세운 오늘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는요, 지금 몇 명이 정확하게 오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절반 이상, 50% 이상의 그런 멘티들에게 만족감을 한번 심어주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보이는 선물이라고 했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12월 달에 영업 인턴 6기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영업 인턴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인턴까지 그냥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목표는
여기서 최소 5명 이상을 저와 함께 스카웃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 목표이고요. 그리고 오늘 분명히 아마 이 강연 자리가, 이야기 자리가 끝나면 분명히 뭐 이렇게 뒤풀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뒤풀이에 가서 맛있는 안주라든지 술을 이렇게 무한대로 먹는 게 제 오늘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목표도 있지만 정말 쉬운 목표도 있죠. 근데 이 목표 하나하나를 달성하면서 성취감도 느끼고 혼자 그냥 재밌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1년 11월 11일 지금 빼빼로 데이인데 빼빼로 받을 사람도 없고 이거 미치겠네요. 네. 오늘의 목표도 꼭 달성했으면 좋겠고요. 또 숫자가 나오네요. 근데 이런 목표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세워봤더니 실제적으로 1년 동안 이런 성과물들이 저에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아까 부지점장을 몇 살 때 하고 싶다고 제가 아까 말했었죠. 네, 맞습니다. 30살에 하고 싶었는데 벌써 기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27살인데요. 이제 28살에 아마 부지점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벌써 팀원은 제가 2명을 스카웃을 해서 지금 뭐 고액 연봉자로 계속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3년 후에 연봉 1억을 꿈꿨었는데요. 이번 달 11월 월급을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700만 원이 좀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12로 계산해 봤더니 한 8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네, 그래서 혼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계속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2012년 목표도, 네, 저도 나름대로 세웠던 목표도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저보다 더 체계적인 목표를 가지시고 있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눈빛이. 근데 없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마음에 담으셔서 오늘의 목표부터 한번 설정해 보는 거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선물 2가지를 드리고 싶다고 했죠. 하나는 정말로 목표의식을 가져라. 그리고 자신감을 가져라. 그 목표를 그냥 머릿속으로만 담는 것이 아니라 노트에만 적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그 목표의식을 담으시고 하루라도, 한 달이라도 1년에 그 목표를 세우셔서 꼭 달성하셔서 본인이 원하시는, 아까 꿈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선물은 정말 보이는 선물이죠. 정말로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꼼꼼하게 설명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제 최소 목표가 스카웃 5명이라고 했는데요. 정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회사에서부터 팜플렛을 이만큼 들고 왔어요. 한 몇백 장 들고 온 것 같은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팜플렛 가져가시면 제가 1대1로 꼼꼼하게 상담해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선물 2가지 선물을 드리고 싶었는데 뭐 몇 가지나 가져가실런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아예 버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뭐 2개를 다 챙겨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정말 감사하게도 그 이상의 선물들을 챙겨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선물들 꼭 챙겨갔으면 좋겠고요. 1등만 기억하는 세상, 1등이 되어주마. 이거 정말로 뭐 어려운 문구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뜻하는 문구는 1등, 자신이 세우는 1등, 나는 여기 영업에서 1등을 하겠다. 나는 내일 보는 중간고사에서 1등을 하겠다. 오늘 당장 자신만의 1등을 한번 세워보시고요. 마지막에 되어주마, 건방진 되어주마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 있게 그 목표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되어주마. 그러니까 1등이 되어주마 이게 아니라 1등이 되어주마. 네, 그런 구체적인 그리고 목표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제가 많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중간에 빼먹었던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추가적으로 뭐 첨가된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말로 많은 선물들 가져갔으면 좋겠고, 네, 앞으로도 지금 2번의 연사들이 더 남았습니다. 더 훌륭한 멘토분들인데 그 강연까지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PCA 생명의 김병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